시작을 합시다. 야, 15쪽을 보시면 몽천요 나오죠. 몽천요랑 뭐냐 꿈으로 차사를 삼아 나오는데 걔네 야 보니까 이제 우리 배웠잖아요. 뭐냐 갈래가 생겨 먹은 거 봐라. 뭐야? 시조. 그렇죠. 시조입니다. 시조 중에서도 가는 어떤 시조? 그렇죠. 왜? 그렇죠. 평시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딱딱딱 붙어 있는 게 연시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나는. 그렇죠. 단순히 평시조죠. 이거 다 기억하고 있죠? 야, 그럼 시조 운율이 어떻게 되냐? 관우야. 시조 운율이 어떻게 돼? 지금 15쪽 하고 있습니다. 3장 6구. 근데 그건 운율이 아닌데요? 4음보. 그렇죠. 4음보 3, 4쪽 이게 자동적으로 나야 된다고. 이거 안 해오면은 안 된다고. 진짜로. 3, 4조 4음보고 그 다음에 3장 6구 45자고 종장 첫 음보는 어떻게 돼요? 항상? 3음절로 고정하고 있다고. 그거 다 맞죠? 그래서 일단은 맨 처음 거 쓰고 갑시다. 맨 처음 거는요, 몽천은 갈래가 뭐다? 얘는? 연시조. 그렇지. 연시조이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평시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몽천요를 왜 쓰게 됐냐면요. 이 윤선도가요. 자기가 임금이 불러서 이제 일을 하러 가려고 해. 얘가 그때 나이가 66세랍니다. 66세 때 효종이 불러요. 야, 와서 일 좀 해라. 저기 가서 일 좀 하고 와. 하는데 갑자기 그냥 아무 그것도 없이 갑자기 그냥 정사품 정도의 관직에 그냥 뚝 하고 가거든요. 그럼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어때? 쪼는 게 아니라 이런 법이 어딨냐? 아주 아무것도 안 하고 과거도 안 부르는데 갑자기 어떻게 저렇게 정사품이 되냐 하면서 뭐야? 윤선도가 그 한림학상 깎고 되는 거야. 성균관대제약인가 뭐 있는데 그거를 막아요. 그래서 이건 경우가 없다. 아니 차례를 밟아야지. 절차가 있는데 왜 그걸 쌩까고 그냥 갑자기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냐? 하면서 이제 막 들불같이 일어나니까 이제 효종이 뭐라 해? 야, 미안, 다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윤선도 입장에서는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꿈이 좌절이 돼버린 거죠. 그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 님하고 헤어지는 그런 느낌? 인데 문제는 그 님하고 헤어지는 게 무슨 화자의 목소리로? 네, 보통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내죠. 근데 얘는 여성 화자의 목소리 1도 없어요. 오히려 님하고의 그런 안타까움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막 삼인국이나 송민국처럼 아쉬운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한다라는 거. 여성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더 자세히 쓰시면은 성격에는 그래서 이게 있네. 연정가라고 해가지고 그 충신연주지사 같은데 충신연주지사가 아닌 이유는 뭐야? 남녀로 설정을 안 해놨기 때문이야. 임금님 뭐 어쩌고저쩌고 찡찡대긴 하는데 여성 화사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리고 감. 왜냐면은 결국에는 뭐 옥황상제님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주제가 우국애님이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사랑한다는 마음이죠. 우국애민. 이상을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 와, 이게 잘렸네. 딱 여기서 잘렸네. 그래서 조정 현실에 대한 개탄과 우국 애민의 정서, 그리고
이상을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 이 정도가 나옵니다. 아유, 가보자. 그래서 이제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상해론가 꿈이론가 백옥경에 올라가니 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는요 이게 반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 꿈이냐 생시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얘는 그게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생시인가 꿈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시인가 꿈인가.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꿈은요, 이게 생시인가 꿈인가 또는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항상 또는 생시인가예요. 그래서 해석하기 나름인데 뭐 딱히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항상 꿈에는 뭐 여기로 올라갔는데, 아니면은 뭐 생시인가 꿈인가, 뭐 백옥경에 올라갔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꿈은 어떤 거시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럼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을까요? 꿈에서는 보통 뭘 해요? 뭐 이상세계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항상 꿈에서 뭐 하냐?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없는 것들, 없는 것들을 꿈에서 보통 하죠. 얘는 이제 현실에서 어때요? 현실에서 현실 정치 상황이 어때? 내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나를 어떻게 했어? 막았잖아. 막았으니까 이 그런 안타까움이나 그런 것들을 어디서? 꿈에서 나타냅니다. 씁시다. 왜냐면은 내가 분명히 아니 임금이 불러서 갔는데 니들이 뭔데 날 막아, 이거를 이제 꿈에서 자기가 여기로 올라간 다음에 이래서 이랬는데 이랬다 라고 이제 열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야 백옥경은 항상 너네가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천상백옥경 맨날 이랬잖아. 누가 있는 곳이었어? 그렇지. 근데 그거를 현실 세계로 대입을 해보면은 임금이 있는 궁궐 한양이 되겠죠. 그래서 백옥경 요거 궁궐 한양을 뜻하겠죠. 임금이 있는 곳이죠. 임금이 있는 곳. 이제 이 정도 짬밥 되죠? 그래서 내가 꿈에 여기로 올라갔는데 누구는 반겨요? 옥황상제는 날 반겨. 옥황상제는 날 반기는데 군션이 꺼리도다. 현실에서도 뭐가 했어요? 누가 나 불렀어요? 임금이 나 불렀죠. 임금이 불러서 왔어. 그래서 요거는 누구야? 옥황은? 왕. 왕은 날 반겼는데 말이야. 이 새끼들이 다 반대했다고. 이게 누구야? 그 신하들이죠. 그렇지. 그래서 뭐 들어가 있어? 대조적 시어 뭐 들어가 얘기도 할 수 있고. 응? 군선. 신하들. 뭐 신선 얘기할 때 그 선자랑 똑같은데요? 하늘에 있는 그 신선들이 날 걸었대요. 개탄은요? 응? 개탄은 한탄한다는 소리입니다. 한탄의 좀 더 강한 버전이 개탄이에요. 이 개 같은 세상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 두어라 오호연월이대 분이라노라. 야 봐봐라. 당시의 선비들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내쳐지면은 항상 어디로 가기를 희망해요? 일하다가 맨날 뜻대로 안 되면 에이씨 그냥 나 어디서 절로 늙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 시골 또는 그래 자연이잖아. 이게 여기 자연이야. 그래서 오호연월이 자연 뜻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이란 뜻이에요. 결국 뭐래? 이지랄 되니까 뭐라 여기서 있는 게 내 분수래요. 갑자기.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 이거 있으니까 뭐 돼 있어? 요거 있으니까 뭐 돼 있어? 안? 씁시다 여기. 제일수는요.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의 꿈이 좌절이 된 이후에 이 시조를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그냥 저기서 처박혀서 살겠다라고 또 얘기를 한 거죠. 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자기 꿈이 좌절이 돼버리니까. 등 간지러워. 많이 지우시면 빵 쓰세요. 오늘은 금방이에요. 오늘은 시가 짧기 때문에. 근데 소설이 있잖아. 소설 이 정도면 짧은 거야. 그건 좋죠. 야, 이 정도면 짧은 거야. 지워도 됩니까? 아니. 에헤. 제 1수학 되고 그냥 지우세요. 그 다음 거 보니까 어째 생겼냐? 비슷하지 않냐? 똑같죠? 구성이 날로 썼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그 푸점이 뭐예요? 그냥 잠깐 잠드는 거 있죠? 그냥 잠깐 싹 니들 조른 것처럼 잠깐 기절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11호가 어딜까요? 배공루랑 똑같은 뜻이에요. 결국 얘도 뭐예요? 한양. 임금 있는 곳 한양이야. 거기 들어가니까 얘는 웃는데 이 새끼들이 꾸짖네. 왕은 웃어. 근데 거기에 있는 신하들이 날 꾸짖는데요. 그래서 100만억 창생을 어느 곁에 물을 거냐라고 하는데요. 이 100만억 창생을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게 뭘까? 들어본 적이 있을라나?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관동별곡에서 나와요. 관동별곡에서 100만 창생, 억만 창생. 근데 여기 지금 관동별곡 한 사람들이 없는데 뭐냐면은 100만억 창생을 어느 곁에 물으리 했는데 못 물어봤단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100만억 창생은 온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의 일을 어느 곁에 물어보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뭘 상징할까? 현실 세계에서는 조선의 현미? 네, 그 백성들의 생활을 물어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나 원래 뭐 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왕이 불렀잖아. 효종이 불렀잖아. 그러니까 나 이제 뭐 할 수 있었어? 누굴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하게 됐다 못 하게 됐다? 그렇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100만억 창생은 온 백성들인데요. 그러니까 이 온 백성들의 이야기를 물어보질 못하라는 거예요. 창생의 어느 결에 물으리가 어느 사이에 물어보냐. 그래서 못 물어봤다는 소리고 이것 때문에 이 온 백성들의 일을 어느 사이에 물어보리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아하니 이 사람은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선정의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은근히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시조들이나 고전 그런 것 중에 임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충성, 지조와 절개, 뭐 자연 친화 이런 거는 많이 봤잖아요. 근데 얘도 은근 많이 나오거든요. 선정에 대한 포부. 이것도 알아두세요. 선정이 뭐냐면 착한 정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향해서 정치를 좀 잘해보겠다. 백성들을 위해서 착한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얘기들, 그런 시조들이 여러 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언제 대가리를 들어? 이제 슬슬 많이 나올 때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거의 볼 일이 없어요. 관동별곡 빼고는 볼 일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이제 이 부분, 그리고 관동별곡의 그 특정 부분이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 그게 엮여가지고 똑같은 단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 나오면 거의 요걸로 연결이 돼요. 100만 창생, 억만 창생. 창생이란 말 자체가 그 소리거든요. 온 세상 사람들이란 소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그거 나왔다고 하면은 이 창생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정치 좀 해보겠다. 의지를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썼습니까?
그 다음에 몽초녀 마지막. 보아하니 여기는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야 하늘이 잊어진 제 무슨 슐록이 오는 거? 하늘이 만들어질 때 무슨 기술로 만들었냐? 뭐 있어? 그치 물어보는 거야. 하늘이 만들어질 때 무슨 기술로 비워냈냐? 배공로를 만들 때 중수할 때는 이제 뭐 건물을 지을 때란 뜻이에요. 배공로를 중수할 때 어떤 밭이 이뤄낸 거? 이거는 어떤 장인밭이 얘기할 때 그거 있죠. 그러니까 기술자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기술자가 이뤄냈냐 이거를. 그럼 이거 뭐야? 그냥 하늘 만들 때 어떤 기술로 만들었고 배공로가 만들어질 때는 어떤 장인이 이거를 만들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 뜻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존나 궁금하잖아. 그래서 뭐 하려고 했어? 누구한테 물어보지? 얘한테 물어보자 하니. 살아보자. 사례다가 물어보다라는 뜻이에요. 사례다가 얘기하다 엽줍다 이런 뜻이거든요. 옥황께 물어보자 하니까 물어봤어? 못 물어봤어? 왜 못 물어봤어? 지나가 반대. 맞아요. 그렇죠. 끝이야. 그래서 삼수는 두 번째는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 두 번째 줄. 중장? 배공로 만들 때는 어떤 기술자가 이뤄냈냐? 그 이제신데도 만들어질 때랑 이젖인데요? 이거는 이지러질 때, 하늘이 만들어질 때, 하늘이 막 이지러질 때 막 이렇게. 이거는 이지러질 때. 이거는 이지러질 때라는 뜻입니다. 만들어질 때. 잊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마 받침이 있을 겁니다. 동성이. 그래서 이젖인제라고 나오죠. 얘는 제3수. 뭐냐면 저희 11시 반에. 예. 야 춥다. 안 춥냐? 어제 더웠죠. 그러니까 이게 씨, 밥 먹으니까 괜찮았어요? 거시기가 오네. 어제 띵한 거? 아니. 지금도 그래요? 그냥 어제 체력이 그냥 밑바닥이었나 봐. 시작부터. 운동 좀 해요. 운동을 해서 그런 것 같아. 다 쏟아내서 그런 것 같아 전날에. 왜냐면 나 어제는 그냥 눈 뜨자마자 바로 온 거거든. 나 3시까지 잤어 어제. 몇 시에 계속 자다 깨고 자다 깨고 자다 깨고 계속 했거든. 왜요? 몰라. 그냥 몸이 그러네. 그래서 4시에 눈 뜨자마자 씻고 이제 밥을 안 먹었지. 씻고 이제 그냥 온 거거든요. 학원에. 근데 막 하루 종일 막 죽겠더라고. 월요일 학원 안 오시지 않아요? 월요일? 아니 그건 어제잖아. 아니 그러니까 안 오시잖아요. 그렇지. 근데 딱 피로 회복제 딱 먹고 자요 좀.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면 기절해요 그냥. 이게 여름이라서 그냥 축축 처져서 그래요. 지금도 고딩 때 기절놀이 해봤을 거예요. 고딩 때? 우린 안 했지. 진짜요? 왜냐면 우리 때는 그 기절놀이를 하다가 죽는 게 뉴스에 존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죽어요 진짜 사람. 우리 옆 학교에서도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손도 안 댔어. 그냥 하지도 않았어. 사람 골로 가는 거야 그거 진짜로. 그러니까 기절을 시키고 깨워야 되는데 깨우는데 애가 안 일어나는 거지. 죽은 거지.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애가 딱 했을 때 이렇게 하고 산소 안으로 그러니까 심이 정지가 됐지. 심정지가. 그러면 애들이 뭘 해야 돼 바로? 죽여야죠. CPR을 해야지. 바로 이걸 해야 되는데 애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그냥 기절 놀이만 쳐하고 그거를 못 한 거야. 애초에 그걸 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러면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방치해두고 그냥 어떻게 야 지랄하지 마, 야 장난치지 마라 이 지랄하다가 걔가 죽어버린 거야. 그거 하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인생. 진짜 재수발이로 없으면은 그거 안 깨.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 그냥 일단은 사람을 보고 쪼른다는 것 자체가 암살이냐? 대놓고 죽이는 거지 그거는. 자, 그 다음에는 그냥 간단한 평시조 하나 봅시다. 얘도 똑같은 그건데요. 똑같은 뜻인데 야 3줄밖에 안 돼. 얼마나 좋냐. 근데 얘는 제목이 뭐예요? 그 제목 끊긴 거 같아요. 자, 평시조는 제목이 있다 없다? 아 없어요. 없어요. 예, 초장이 그냥 제목입니다. 평시조는. 연시조는 제목이 있죠. 너무 기니까. 근데 사설시조랑 평시조 같은 경우는 그냥 초장이 제목이나 다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얘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임에 대한 그리움이 끝입니다. 주제가. 살짝 황진리틱한 그런 제목이에요. 봅시다. 꿈으로 차사를 삼아 먼데 님을 오게 한대요. 자, 차사가 뭘까요? 근데 차사. 그 저승차사. 차사.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임무를 받고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차사라고 해요. 사자성어 중에 함흥차사라고도 있죠. 근데 그 함흥차사라는 뜻이 함흥으로 차사를 보내면 돌아오질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차사를 보낸다? 내 임금의 명에 따라서 뭐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을 차사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누구로 삼았대요? 꿈으로 차사를 삼아서 누구한테 보낸대요? 님한테 보내요. 왜? 님을 오게 하려고 차사를 보낸다는 뜻이야. 내 꿈을 이렇게 보낸대. 왜 님한테. 함흥으로 가면 안 가요? 함흥차사가 그게 다 죽어서요. 너무 멀어서. 다 죽어서. 그 왕이 흉포 부려가지고 죽이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 함흥이라는 그런가? 그 자세한 뜻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쨌든 함흥만 가면 애들이 죽어 나가요. 태조가 죽는 거 아니에요? 함흥만 가면 뒤져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함흥차사라는 뜻이 이제 가면 안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함흥 지방에 뭐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꿈으로 차사를 삼았다. 이 부분 좀 중요한데 왜냐면은 꿈이란 거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안 보여요. 근데 차사라는 거는 보여요. 그렇죠. 그럼 이거 뭐야? 시각. 황진이에서도 배웠지. 뭐뭐뭐 추상적 개념의 구체요. 그렇지. 객관화 또는 구체적 형상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추상적 개념의 구체적 형상화입니다. 보이지 않는 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차사라는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낸 거니까. 근데 대부분 꿈이 다 이렇지 않아요? 에? 네, 그냥 꿈은 추상적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꿈이라는 거를 차사로 삼았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런 발상이 쓰였던 거죠. 꿈을 차사라고 비유한 거예요? 네네네네. 그렇게 한 거죠. 차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꿈을 차사로 삼은 거죠. 꿈을 차사로 삼아. 네, 그러니까 꿈이라는 애를 이렇게 차사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먼데 님을 오게 하면 해서 여기 화자의 소망이죠, 이거. 먼데 님 오게 하면은 비록 천리라도 순식간에 온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랑 뭘까요? 님과의 뭐를 뜻하는 걸까요? 천리나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님과의 공간적 거리, 심리적 거리, 그 다음에 순식은 빨리 가고 싶은 거. 님과의 시간적 거리를 뜻합니다. 순식간에 비록 천리라도 순식간에 오려마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다? 자, 그님도 님도님이니 무슨 법? 대조. 그님도 님도님이니 무슨 법? 반복. 뭐 반복법. 이제 뭐 이 정도 짬빠면은 반복법 그냥 써 있고. 근데 봐봐, 그 님도 님도님이라서 울똥말똥한데요. 결국 온단 소리 안 온단 소리. 왜 안 와? 다른 힘이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 어떤 힘이야? 그리워하는. 그렇죠. 화자가 그리워하는. 그렇지. 화자가 그리워하는 힘. 그러면 요 세모는 내연력. 누가 사랑하는 님? 그리워하는 임 사랑하는 이미 사랑. 임과 함께하는 임. 아이씨, 이렇게 하면 또 개수탈 오네. 임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뜨자. 그래서 누구랑 달라? 화자랑 다른 사람이야. 그냥 내연력을 썼으면 됐잖아. 닌 그렇게 써? 뭐야? 쌤이 안 쓰면 그래서 뭐 이 정도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얘네 둘은 왜 엮였겠습니까? 이 두 작품은 왜 엮였을까요? 만약에 수능에 딱 나왔어, 모의고사나. 꿈이요. 꿈에. 그렇죠. 일단은 꿈의 역할 같은 거. 둘 다 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꿈이 그 임과 만나게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적, 공간적으로 뭐가 된 거? 시간적, 공간적으로 초월한 거.
시공간을 좀 초월한 그런 개념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봐. 꿈에선 되는데 현실에선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꿈으로 인해서 뭘 깨달아? 현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좀 써놓을까요? 이거는 그냥 꿈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아 배고파. 씨 갑자기 확 오네. 두드리. 재용석 쌤이요? 그냥 꿈 하니까 들리는 꿈? 꿈의 역할. 쌤은 닉네임 없어요? 에이 그거 나중에 지지 뭐. 쌤은 다 드림해요. 아 미치 그게 뭐야? 뭔가 좀 호구 같은데요? 다 뺏기는? 그래서 이거는요 현실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거나 억제된 만남을 실현하기. 그 다음에 이 정도만 쓰시고 (10분) 쉬다가 합시다. 10분 쉬었다가 그만큼 조금은 많이 암울한 손상섭의 비 오는 날은 엄청 암울하고 많이 조금 무기력하고 허무하고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현대소설 전후 소설이고요. 쓸까요? 갈래? 갈래 가요. 금방 해. 그래서 전후 소설의 뜻이 뭐였다? 전쟁 이후에 인간의 어떤 그 뭐 허무, 비참함, 고통, 비극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쓴 소설들을 전후 소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 후 소설 아니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뭐 무방해요. 전쟁 이후니까 뭐 어떻겠어? 전쟁에 대한 그런 비참함을 많이 그렸겠죠. 전쟁 때 그런 겪었던 힘든 것들. 근데 전쟁 끝났다 좋아서 쓴 전쟁이 끝나고 썼으니까 전쟁을 배경으로 썼죠. 무조건 전쟁 끝났다고 썼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러면 지금 쓰는 소설들은 다 지금 배경일까?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전쟁 이후니까 전쟁을 배경으로 한 소설들이 이제 막 많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전후 소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전쟁 이후에 전후 소설이 그 허무주의하고 또 결합이 돼서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격은? 절망. 맞아요. 절망적, 뭐 그 다음에 비극적 뭐 이런 거 있죠. 주제는 뭐겠냐 그럼? 전쟁 이후 전쟁 중 비참하게 살아가는 동욱 남매의 삶.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 남매가 동욱, 동옥인데요. 동옥이는 심지어 다리가 하나가 안 좋아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안 그래도 힘든 애들인데 신체적 결함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더 뭐가 심해. 비극이 심화되는 거지. 그래서 간단하게만 이렇게만 쓰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진짜 간단해요. 그래서 앞부분 줄거리를 유준아 너부터 한번 읽어봐라. 내리는 날이면 원군은 종옥 남매를 떠올린다. 6.25 전쟁 평양지 부산의 거리에서 원군은 친구 동욱을 만나는데
그의 여동생 동욱과 함께 살면서 동욱이 그린 초상화를 미군 부대에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장마가 계속되던 어느 날 원군은 외진 곳의 낡은 목조 건물에 사는 동욱 남매를 찾아가지만 다리를 심하게 저는 동욱이 자신을 냉담하게 대하는 것을 느낀다. 왜냐면은 이제 자기가 신체적 결함이 있다 보니까 당시 5, 60년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그냥 인간 이하의 취급이었어요. 막 병신이라고 대놓고 놀렸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놀림을 받을까봐 일부러 냉담하게 대했던 건데 원군은 동욱이를 그냥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해줘요. 그래서 동욱이랑도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계속. 그 뒤 원군은 종족 동욱의 집에 드나들며 동욱과도 점차 친해진다. 그래서 동욱이하고 동옥이가 남매라는 거. 욱하고 옥 이거 한 끗 차이인데 헷갈립니다. 은근 읽다가. 계속 읽어보세요. 그는 역시 소매와 기지. 자, 여기 그가 누구냐면 동욱이에요. 동욱이. 예, 그는 동욱입니다. 그는 동욱이고 거기부터 괄호를 쳐놓으세요. 이거 원구 시점이에요? 아니 전제적 작가 시점이요. 나라고 안 나옵니다 여기. 그럼 원구는 이렇게 나올걸요? 와, 나 그럼 이거 연락해. 아씨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내 기억에 이거 전지적인데? 어디에서 바로 연락해요? 여기서 거기 시작부터 그냥 괄호를 열어. 어차피 읽다 보면 다시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세요. 소매와 기지 다 터진 적 올려 검은 줄무늬가 회색 지붕을 입고 있었다. 옷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 모양이라 비에 젖은 것을 그냥 짜서 말리곤 해서 여기저기 흑임살이 져있었다. 그보다도 괴이한 채 풀린 시계 그 검정 단화의 주먹 같은 코송이가 말이 아니었다. 장화 대용으로 진창을 막 밟고 다녀서 온통 흙투성이었다. 예, 거기까지. 장화 대용으로 진창을 막 밟고 다녀서 온통 흙투성이였다까지 괄호를 닫으세요. 그 부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어떻게 한 거죠? 그렇죠. 동욱이를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어때요? 하고 있는 게? 왜 향로사 아니에요? 왜 양? 뭐가 다른? 왜 양? 외향이랑 외향이랑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단어예요. 겉모습이란 뜻이에요. 외향. 이거 해서 뭐 나타낸 거냐고 근데. 가난함. 그렇죠. 동욱이의 삶을 나타낸 거죠. 비참한 삶을 제시. 굳이 따지면 간접 제시 정도가 되겠죠. 직접 제시라기보다는. 직접 제시는 그냥 동욱은 가난했다 이렇게 쳐버리는 건데 간접 제시죠. 얘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옷차림새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읽을게요 그냥. 그런 동욱의 꼴에 원군은 이상하게 정이 갔다. 리어카를 주인집에 가져다 맡기고 와서 저녁을 같이 하자고 원군은 동욱의 손을 끌었다. 동욱은 밥보다도 술 생각이 더 간절하다고 했다. 두 가지 다 먹을 수 있는 집으로 원군은 동욱을 안내했다. 술이 몇 잔 들어가 얼큰해지자 동욱은 초상화 주문 도리받음을 폐업했노라고 했다. 그러니까 초상화 주문 도리를 폐업했대요. 왜? 이게 생계 유지였잖아요 얘네한테는. 그래서 밑줄 치세요. 거기 초상화 주문 도리를 폐업했노라고 했다. 이제 뭐가 불가능해졌어? 그렇죠. 생계, 유지, 수단이 사라짐. 왜냐면요. 계속해서 이 동욱 남매가 계속 안 좋아요. 상황이 계속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여기서. 뭘 노리는 걸까 작가는? 그냥 주인공 좆대 봐라? 뭘 노리는 거야? 동정. 더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이들을 동정하고 이들이 더 비참해지도록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나와요 이제. 요즘은 양키들도 아주 야가져서 까딱하면 돈을 잘리거나 농락당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 떼먹히고 거기다가 패스 없는 사람의 출입을 각 부대가 엄중히 단속하기 때문에 전처럼 드나들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유 나왔죠? 통행증 없이는 이제 군부대도 출입이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게 됐대.
며칠 전에는 돈 받으러 몰래 들어갔다가 순찰 장교한테 걸려서 하룻밤 몽키하우스 신세를 지고 나왔던 것이다. 몽키하우스가 뭐냐면 유치장입니다. 철창. 더구나 요즘은 국민병 수첩까지 분실했으므로 마음 놓고 거리에 나와 다닐 수도 없다는 것이다. 밑줄 치세요. 마음 놓고 거리에 나와 다닐 수도 없다. 왜냐면은 당신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뭐가 신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바로 그냥 철창이야.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러면 얘가 북한인지 한국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거 밑줄 치시고 신분을 증명할 수단이 없어졌으므로 라고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싸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죠. 분신기를 내고 재기부 신청을 하라니까 그 때문에 동해로 팔출소로 4, 5차나 쫓아다녀 봤지만 까다롭게만 굴고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까짓거 나중에는 삼수갑산에 갈망정 내버려 둘 테라고 했다. 이 밑줄 치세요. 삼수갑산에 갈망정 내버려 둘 테라고 했다가 무슨 뜻일까요? 삼수갑산은요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에요. 너무 길이 험해서. 그러니까 애초에 거기라도 들어갈 망정 그냥 될 대로,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한 겁니다. 밑줄 치세요. 자포자기의 심정.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었다. 그래, 차라리 군대라도 들어가 버릴까 싶어 마침 통역장교를 모집하기에, 왜냐면 야 동욱이 그래도 언어가 되는 애야. 통역장교를 신청한대잖아. 통역장교를 모집하기에 그 원서를 타러 나왔던 기린우라고 했다. 아마 얘 원구랑 동욱이가 뭐냐면 대학교 동기예요. 1950년대 대학교야. 그러니까 얘 어떤 애야? 존나 엘리트야. 지금이야 대학생이 존나 그냥 길에서 그냥 누구 빵댕이 차면 그게 대학생이지만 이때는 대학생이 엄청 희귀했잖아요. 근데도 이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어디 원서를 좀 구경하자니까 동욱은 링글링글 웃으면서 수속이 하도 복잡하고 번거로워 아예 단념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동욱은 한동안 말이 없이 술잔을 빨고 앉았다가 가끔 찾아와서 동욱을 좀 위로해 주라는 것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조소하고 멸시한다고만 생각하고, 그거 밑줄 치세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조소하고 멸시한다고만 생각. 그러니까 동욱이가 좀 자격지심이 있어요. 동욱이 집에만 있는 이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조소하고 멸시한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동욱은 맑은 날일지라도 일절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두더지처럼 방에만 처박혀 산다라는 것이다. 그러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감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면 맨날 나갈 때마다 욕을 들었으니까. 그러한 동욱도 원구만은, 자 여기 밑줄 치세요. 원구만은 자기를 업신 여기지 않고 자연스레 대해준다 까지 밑줄을 치시고, 동욱이가 원구한테는 마음을 열었어요. 왜? 똑같이 대해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응? 마음을 연 까닭이고 해서 자주 찾아와 주기를 여간 기다리지 않는다고 했다. 초성화가 팔리지 않게 된 다음부터 동욱은 초조와 불안 속에서 한층 더 자신의 고독을 주체하지 못해 쩔쩔 맨다는 것이다. 동욱은 그러한 동욱이가 측은해 못 견디겠노라 했다. 그러니까 동생이 불쌍한 거죠. 언젠가처럼, 자 여기가 내가 자네라면 동욱이와 결혼할 테야. 그러니까 동욱이는 지금 원구가 누구랑 결혼하기를 바래요? 동욱이랑, 자기 여동생이랑 결혼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고 말고 하고 동욱은 고개를 주걱거리는 것이었다. 술집을 나와서 동욱은 이번에도 원구의 손을 꼭 쥐고 자기는 귀엽고 목사가 되겠노라고 했대요. 자 밑줄 치세요. 목사. 왜냐면은 이게 유일한 수단이에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은.
유일한 수단인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열심히들 적는다. 동욱을 위해서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그것만이 이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 뒤에 한 번은 딴 일로 동네까지 갔던 길에 동욱이네 집에 잠깐 들른 일이 있었다. 그날도 역시 장맛비는 구질구질하게 계속 내리고 있었다. 야, 우리 제목이 뭐냐 이거? 내린 비 오는 그래서 계속 뭐가 내리냐? 비. 그래서 거기 장맛비 밑줄 치세요. 얘 뭐 어떤 소재냐? 슬픔 고조 강. 그 고조. 야, 장맛비 왜 계속 내리냐 개빡치게. 자기도 계속 빛처럼 추락해서. 그건 이제 거의 시면은 그게 가능한데 여기는 이제 소설이니까. 일단은 장맛비가 내린다. 뭐야? 우리 소설 구성 요소 3개 중에 인물 그래 그거 중에 뭐야? 비. 배경이지. 배경 우울한 뭐 생성해. 분위기. 작품의 분위기.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비가 계속 내리니까 어떤 분위기? 우울한 그렇지. 그거 쓰면 되죠. 작품의 우울하고 음습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형성하는 뭐 소재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장맛비는 계속 구질구질 계속되고 있었다. 우산을 접으며 마루에 올라서도 동욱만이 머리를 내밀고 맞아줄 뿐 동욱의 기척이 없었다. 방에 들어가 보니 동욱이는 담요로 머리까지 푹 뒤집어 쓰고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었대요. 이틀째나 저러고 자빠져 있다고 하며 동욱은 그 까닭을 설명했다. 왜냐면요, 동욱이 갭했습니다. 동욱이가 동욱이를 갭했다고. 남자예요? 동욱? 여자애지. 그러니까 결혼시킨다 했지, 여동생이니까. 야, 남동생이면 결혼한다는 소리를 하겠냐? 그 다음에 왜냐면 사기를 당했거든요, 동욱이가. 그래서 동욱이가 사기를 당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거시게 돼요. 여기 밑줄 치세요. 동욱은 뒷방에 살고 있는 주인 노파에게, 늙은이에게 동욱이도 모르게 2만 환이나 빚을 주고 있었대요. 밑줄 치라고요? 계속 밑줄 쳐. 노파는 이 집까지 팔아먹고 귀신같이 도주해버렸다는 것까지 밑줄 치세요. 동욱은 뒷방에 살고 있는 주인 노파에게 동욱이도 모르게 2만 환이나 빚을 주고 있었는데 노파는 이 집까지 팔아먹고 귀신같이 도주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락으로 빠진 거죠. 이만 환이면은 지금 돈은 한 200만 원 정도 될 텐데 얘네한테 그 돈이면 엄청 큰 돈이죠. 왜냐면은 뭐 막 2,000원, 3,000원이면은 뭐 집을 한 채 샀다고 했으니까. 환 위에 뭐 전 그 다음에 뭐냐 원인가? 전 다음 환 다음 원인가? 그래서 돈의 단위가 조금 세분화돼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지금 다 원으로 통일을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얘네는 이제 가진 재산이 다 없어요. 다 나락간 거고. 어제 아침에 집을 산 사람이 갑자기 이사를 해왔대요. 그러니까 뭐야? 나 집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판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돈도 못 돌려받고 나가게 생긴 거야 지금. 그래서 어제 아침에 집을 산 사람이 갑자기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는데 이게 또한 어지간히 감대 사나운 자여서, 그러니까 승질머리가 더러운 사람이어서 당장 방을 비워내라고 위협하듯 한다는 것이다. 말을 마치고 난 동욱은 요 맹꽁이 같은 년아, 글쎄 이게 집이라고 믿을 쫙 막 이러면서 이제 발길을 동욱의 옆구리를 걷어 찼다. 그러니까 거기 괄호 치세요. 요 맹꽁이 같은 년아 괄호 치세요. 거기서 또 괄호 치시고
이년아 2만 환이면 구화로 얼만 줄 아니? 200만 환이다. 200만 환이야. 내 돈을 내가 떼었는데 오빠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 내가 없으면 니네 굶어 죽지 않고 살 테냐? 너 같은 병신이 한 달을 동력으로 살아? 하면서 여기까지 괄호 다 대세요. 졸라팼죠? 말로 팼네요. 말로 팼습니까? 허리 옆구리를 걷어 찼다라고 나와 있죠? 한 대밖에 안 때려줘요. 찬 거잖아요. 한 대 맞아볼까요? 어쨌든 거기 뭐라고 쓰냐면 괄호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동욱이가 왜 이런 거야? 야마가 돈 거지. 왜냐면 자기도 모르게 사기를 당했잖아.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어휴. 누이의 어리석은 행동에 아이씨 뭐 말이 이상한데? 하면 안 돼요. 위기에 처하여 분노한 동어. 아 동옥이란다 이 미친. 행동으로 인해 위기에 처하여 이렇게 쓰는 게 더 매끄럽긴 하겠다. 애가 반복되니까. 행동으로. 그럼 얘네 어떻게 될까? 지금 당장 꺼지라는데. 노숙해야죠. 전쟁 중에? 얘한테 갈 것 같은데. 또 자기 동생은 다리가 안 좋은데? 원구한테 갈까? 계속 보자. 가야죠. 동욱은 다시 생각해도 야마가 도는 모양이었다. 원구를 위해 동욱은 초밥을 만든다고 분주히 부엌으로 들락날락했으나 원구는 지금 초밥을 얻어먹자고 앉아 견딜 수는 없었다. 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아니 씨 이 얘기를 듣고 집에서 야! 어제 그랬어. 존나 팼어 내가. 이런 일 있어서 야 기다려 초밥 사줄게. 그 원구는 가만히 있겠냐? 먹겠어 이거? 그래? 이러고 있겠지. 그래서 거기 밑줄 치시고 원구는 초밥 얻어먹자고 그러고 앉아 견딜 수 없었다. 좌불안석인 상황이죠. 네? 좌불안석. 좌, 불, 안. 가시방석 안 돼요? 씨바. 사자성어야 이거는. 가시방석은 진짜로 그러니까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다라는 사자성어야. 씨. 훅 들어오네. 가시가 좋아요. 없었다. 그보다도 동욱이 이틀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저러고 누워있다고 하니 혹시 동욱이가 잠든 틈에라도 몰래 일어나 수면제 같은 것을 먹고 죽어있지는 않은가 싶어 불안한 생각이 속았었다. 그러니까 이제 동욱이가 걱정이 되는 거죠 오히려. 왜냐면 이틀 동안 저러고 삐져가지고 삐진 게 아니지. 자기도 알겠지. 사기당해서 지금 잣됐다는 걸. 불안한 생각이 솟았다. 원구는 조금이라도 더 앉아 견디기가 답답해서 자리를 일어서며 아무래도 방을 비워주어야 하거든. 자기도 어디 구해보겠다라고 하니까 동옥이가 그러니까 사람 집이 많은 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근처에다가 외딴 집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는 동욱의 대답이었다. 그러니까 원구는 계속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하죠. 도움을 주려고는 하는데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그 뒤로는 원구도 생활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 달 가까이나 장마로 놀고 보니 자연 시원치 않은 장사 미천을 그럭저럭 축내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원구도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돈이 있어 없어? 얘도 지금 돈이 다 앵꼬가 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부터 괄호 치세요. 원구가 얻어있는 방도 괄호 치세요. 원구가 얻어있는 방도 괄호 치시고 원구가 얻어있는 방도 지리한 비에 습기로 눅눅해졌다. 벗어놓은 옷까지며 이부자리에까지도 곰팡이가 끼었다. 그의 마음속까지 곰팡이가 쓰는 것 같았다. 이런 날 음산한 방에 처박혀 있자니 동욱과 동옥의 일이 자연 무겁고 우울하게 떨어오는 것이었다. 그거 괄호 닫으세요. 야, 비 오는 거 아까 뭐 상의한다 했어. 이거지. 비가 오니까 집안 꼬라지도 어때? 그렇지. 야 이거 봐라. 어제 밖에 생각나세요? 어제 갑자기 비 올 때? 그때랑 오늘 저 화창한 거 보니까 어떠냐? 어제도 이러다 벼락 쳤어요. 아이씨 제발 출제자의 의도 좀 파악을 해줘. 확인하고. 지금과 이거 분위기가 어때? 달라요. 지금 밖에 보면 나가서 놀고 싶지 않냐? 온도 보면 그럴 생각 싹 사라지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지금 집안에 곰팡이 뒤지게 쓸어있고 습기 눅눅해. 너 이런 곳에서 살래? 뭐야 어떤 의도야? 작가는 왜 이 지랄로 해서 굳이 또 원고도 싫으니까. 아니지 그냥 이건데 이거랑 뭐랑 인물의 심리랑 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괄호 친 거에 씁시다. 마음씨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어제 하늘 파란색이랑 빨간색이랑 섞여 있어. 그러니까 뭐 불난 줄 알았다. 갑자기 먹구름이 껴가지고. 저 어제 수업하다가 갑자기 번개 쳐가지고. 우울한 분위기와 조응하는 여기가 왜 이렇게 아프냐? 인물의 심리. 조응이에요. 예. 조응이 무슨 뜻일까요? 데뷔. 아니야. 대비와 다른 거야. 조응은 같다는 뜻이야. 대조. 대비 대조가 정반대라는 뜻이고 그거에 조응은 같다는 뜻이라고. 아, 쓸 거 왜 이렇게 많아요? 더 있어. 그러니까 꼬아? 살짝. 계속 할게요. 점심때가 거진되어서 원군은 퍼붓는 비를 무릅쓰고 집을 나섰다. 오늘은 동욱이와 마주 앉아 곰팡이 쓴 속을 씻어내리며 동욱이도 위로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원군은 술과 통조림을 사들고 찾아갔다. 낡은 목조 건물은 전과 마찬가지로 금방 쓰러질 듯한 빗속에 서 있다. 밑줄 치세요. 낡은 목조 건물은 전과 마찬가지로 금방 쓰러질 듯이 빗속에 서 있었다. 굳이 왜? 뭘 나타낼까 이건 또? 이거는 그냥 그 당시 빈민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후 빈민들의 위태로운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유리 없는 창문에도 거적도 그대로 드리워 있었다. 그러나 동욱이 하고 원구가 불렀을 때 곰처럼 마루로 기어나오는 사나이는 동욱이가 아니었다. 이 집에 살던 젊은 남녀는 어디 갔느냐는 원구의 물음에 우락부락하기는 생겼으되 맺힌 데가 없이 어딘가 허술해 보이는 40 전후의 그 사나이는 아하 당신이 그 정 뭐라는 사람이냐고 하고 대답 대신 혼자 머리를 끄덕끄덕 하시는 것이었다. 원구가 재차 묻는 말에 사나이 자기가 이 집 주인이노라 하고 나서 동욱은 외출한 채 소식 없이 돌아오지 않게 되었고, 자 여기부터가 그거예요. 동욱이가 나갔는데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 안 돌아왔대요. 함흥차사네. 함흥차사에게. 그 뒤 동욱 역시 어디로 갔는지 모른대요. 동욱이가 안 들어온 지는 열흘이나 되었고 동욱은 바로 2, 3일 전에 나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 시간이. 8일. 거의 7일 8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구는 더 무슨 그러니까 그러면 야 동욱이가 지금 혼자 간 거야 아니면은 뭐 누구랑 같이 있어? 보호자가 있어 없어? 없죠. 왜? 다리가 하나도 지금 성하지가 않은데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비도 오는 날. 원구는 더 무슨 말 없이 서 있었다. 한 손에 보자기 꾸러미를 들고 한 손으로는 우산을 받고 선 채 원구는 사나이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었다. 원구는 그대로 발길을 돌려 몇 걸음 걸어 나가다가 되돌아와 보자기에 싼 물건을 끌러 주인에게 주었다. 이거원 하며 주인 사나이는 대뜸 입이 해버려졌다. 이 새끼 근데 좀 바람이거든요. 이 새끼 뒤져요. 이 쌍놈 새끼라서 밑줄 쳐봐 일단. 이거원 하며 주인 사나이는 대뜸 입이 해버려졌다. 왜? 지금 뭐가 생겼어? 갑자기 개꿀로 뭐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새끼가 숨기려던 말을 해. 그래서 쓰세요. 동욱 남매에 대한 정보를 그래서 그 이왕 가져왔는데 당신 드세요 이렇게 먹으니까 그 사람이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숨기려던 말을 해요.
그러고는 자기 옆편네와 아이들이 장사 나갔기 때문에 점심 한 그릇 대접할 수는 없으나 좀 올라와서 담배라도 피우고 가라고 권하는 것이었다. 에이, 무슨 재미로 쉬어가겠느냐고 원구가 돌아서려니까 주인은 잠깐만 하고 불러 세우고 나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노라고 하며 사실은 동오기가 정 누구라고 하는 분이 찾아오면 전해달라고 편지를 맡기고 갔는데 그만 간수를 잘못해서 아이들이 찢어 없앴다라는 것이다. 그래도 아무 말을 않고 멍청이 서 있는 원구를 주인 사나이는 무한한 눈길로 바라보며 동욱은 아마 10중 8구 군대에 끌려 나갔을 거라고 하고 동욱은 아이들처럼 어머니를 부르며 가끔 밤중에 울기에 뭐라고 좀 나무랐더니 그 다음날 그 저녁에 어디론가 나가버렸다라는 것이다. 죽지는 않았을까? 자살을 하든 굶어 죽든 이거는 원구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돌아서는 원구의 등에다 대고 중요한 옷가지랑은 꾸려 가지고 간 모양이니 자살할 의사는 없었음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왜? 다 챙겨 나갔으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뭐 이걸 다 챙겨 나가.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새끼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어요. 한편 병신이기는 하지만 얼굴이 그만큼 반반하고서야 어디가 몸을 판들 굶어 죽게 하겠느냐고 주인 사나리는 짓거리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뭐래? 몸은 안 좋은데 얼굴이 이쁘니까 몸 팔아서라도 산대잖아 이 새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구가 야마가 돌아요. 그 말에 이상하게 원구는 정신이 펄쩍 들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야마가 돌았다는 뜻이 분노가 일었다는 뜻이에요. 정신이 펄쩍 들어. 분노가 일어나서 이놈 네가 동욱을 팔아먹었구나 하고 대들보탄 격분을 마음속으로 해. 마음속 한 구석이 의식하면서도 천군의 무게로 내려듯한 육체의 중량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는 발길을 돌이켰다. 그래서 밑줄 치세요. 여기부터 이놈 네가 동욱을 팔아먹었구나 하는 소리가 까마득히 먼 곳에서 자기를 향하고 날아오는 것 같은 착각에 오한을 느끼며 여기까지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자책하는 거야. 아 그냥 내가 데리고 갈 걸. 내가 그냥 일찍 할 걸. 하면서 네가 동욱을 팔아먹었구나 이 소리가 자기한테 들린대잖아. 오늘 느낌에 원구는 호박, 넝쿨, 우거진 밭두둑길을 앓고 난 사람 모양 허정거리는 다리로 걸어나가는 것이었다 라고 하면서 끄트머리가 납니다. 이게 계속이에요. 이게 그냥 이러고 끝이 납니다. 찝찝하죠? 야 숙제는 어디까지입니까? 61쪽. 예, 숙제는 거기 21쪽까지고요. 내일 마더텅 가져오시는 거 아시죠? 없어요? 마더텅 숙제 있었잖아요. 마더텅 숙제는 내가 그 카톡으로 보내줬잖아요. 202에서 206. 예, 202쪽에서 206쪽까지 마더텅 해오시는 거고 재민이, 승경이, 세련이는 10회, 어휘록 10회 같이 외우시고 수고했습니다.